8월 1일 거 봅시다. 공장에서 사용 중인 전자장비를 1년이 지난 현재 주요 수선 및 설비 증진을 위한 지출로 아래의 입금표와 같이 현금 지급하다. 자, 공장에서 사용 중인 전자장비면 기계장치를 이야기한다. 그죠? 근데 기계장치에 지금 100만원, 아니 100만원 아니 800만원의 돈이 나갔는데, 자, 보면 주요 수선 및 설비 증진이라고 적혀 있죠. 얘는 자본적 지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이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수익적 지출이면 비용 처리하기 위해서 수선비라고 쓰고, 그리고 자본적 지출이면 유형자산 계정 과목을 쓸 거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대변에 현금이 800만 원이 나가고, 자, 그리고 차변에 기계장치라고 계정 과목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다음 8월 5일 날 LG전자의 대여한 대여금에 대한 이자 300만 원을 수령함에 있어 이자에 대한 소득세 7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당점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되다. 이자에 대한 소득세는 자산 계정으로 처리할 것. 자, 그럼 이번에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니까 대여금은 돈 빌려준 거예요. 빌려준 거에 대한 이자 받는 거니까 우리 이자 수익인 거죠. 자, 그리고 문제 내용 보면 75만 원 빼고 당점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되었으니까 차변에 당좌예금으로 돈이 들어왔고, 뭐 들어온 건 225만 원이 들어왔겠죠. 근데 들어온 게 이자 받은 거니까 이자 수익이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이자는 300만 원이죠. 그럼 차이 나는 이 75만 원은 이번엔 우리가 원천징수 당한 거죠. 당한 거는 세금 미리 냈다. 그래서 선납 세금이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자산 처리하라 적혀 있으면 제가 선납 세금 생각해라 했던 거 이렇게요. 자, 다음 8월 10일 날, 자, 8월 10일 날 대우전자의 파산으로 인해 외상 매출금 380만 원이 회수 불능되다.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말 것. 대손충당금 계정 잔액을 조회하여 처리할 것. 자, 또 이런 말 없어도 대손 당했으면 파산 당했다는 건 돈 못 받게 된 게 대손 당한 거예요. 그러면 이 계정 과목의 대손 충당금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럼 외상 매출금의 대손 충당금 확인은, 자, 오늘 날짜 합계잔액 시산표, 우리 여기 합계잔액 시산표로 가서 오늘 날짜 8월 10일 날 먼저 외상 매출금을 찾고 외상 매출금의 아래에 있는 대손 충당금, 그래서 얘를 봐야 되겠죠. 그럼 25만 8천 원만 외상 매출금의 대손 충당금이 있네요. 근데 지금 대손 나온 건 380만 원이니까 한참 모자라다. 그죠? 자, 그럼 우리는, 자, 일단 못 받게 된 외상 매출금을 먼저 지우고 대변에 외상 매출금 대우전자 금액 380만 원, 그리고 차변에는 우리는 대손 충당금을 먼저 끌어 쓰는데 꼭 외상 매출금의 짝지. 방금 25만 8천 원이었죠. 25만 8천 원이다. 그럼 나머지 금액 300 얼마죠? 54만 2천 원 맞나요? 자, 354만 2천 원은 매출 채권이니까
얘 계정 과목은 대손 삼각비라고 써줘야 되겠죠. 그죠? 자, 다음 8월 14일 생산 직원에 대한 안정적인 퇴직금을 지급을 위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동양생명에 가입하고 1,2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연금 운용에 대한 수수료 12만 원은 별도로 현금 지급하다. 자, 그럼 우리는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확정기여형이다라는 걸 보고 그럼 계정 과목은 퇴직급여라고 처리해야 되겠죠. 비용으로. 자, 그럼 우리 지금 돈 준 거부터 쓰면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1,200만 원 연금액 납입했고 112만 원은 수수료에 대한 건 별도로 현금으로 지급을 했대요. 자, 이때 돈 준 거 썼고 자, 그럼 이제 차변에는 우리는 퇴직급여라고 써야 되는데 퇴직급여는 비용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500번, 800번을 따질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생산직 직원이니까 500번대의 퇴직급여고 그럼 이 금액이 1,200만 원이고 나머지 12만 원은 얘는 수수료는 그냥 수수료 비용이다. 근데 여기에서 이 문제가 미스가 났는데 명확하게 지정해 줘야 돼요. 왜냐면 얘는 공장 직원 때문에 이 돈 나갔어라고 생각하면 500번대. 그게 아니고 연금 상품 가입에 대한 관리비라고 생각하면 800번대. 이건 임의적으로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에서 조금 좀 유하게 대출 시험 때는 절대 이리 애매하게 안 내요. 근데 저라면 저는 이런 거는 500번대 써요. 이건 저의 주관인 거예요. 왜냐면 공장 직원 아니면 이런 돈 이체해 줄 일도 없거든. 공장이 있어서 들어간 돈은 전부 다 모아서 정리해서 통제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자, 다음 8월 22일 남하나 씨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 비용 200만 원이 발생하여 원천징수 세액 27만 5천 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이번엔 현금으로 돈을 지급했다니까 대변에 현금이 나갈 거고 돈이 나간 이유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 그럼 이자 비용이죠. 그럼 이자 비용이고 그럼 이자는 200만 원인데 우리는 이자를 27만 5천 원 원천징수액 빼고 172만 5천 원을 지급한 거죠. 그럼 이 27만 5천 원은 우리가 원천징수한 거는 대신 납부하기 위한 예수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8월 25일 날 서울에서 발행한 사채 2천만 원을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취득하였다. 자, 수표를 발행해서 취득했으니까 대변에 당좌 예금이 2천만 원이 되고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라 그랬죠. 그럼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쓸 건데 자, 지금 이제 우리 입력할 때 만기 보유 증권 계정 과목이 두 개가 있을 거예요. 두 개가 있으면 자, 첫 번째 거는 124번 있는 건 당좌 자산이고 그 뒤에 181번은 투자 자산인데 그 기준은 만기가 언젠지를 보는 거예요. 내년이면 당좌 자산, 내년 이후면 투자 자산. 얘는 내년 아니죠. 내년 이후이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 자산인 181번 두 번째 거를 선택하셔야 돼요. 입력할 때는. 자, 그래서 제가 똑같은 계정 과목이 보이면 모르겠으면 두 번째 거 쓰자라고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이유가 일반적으로 제 거는 거의 한 3년짜리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또 우리 컴퓨터에 입력하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자, 입력하실 때 고정자산 간편 등록이라고 이렇게 창이 뜨면 지금 필요 없으니까 취소 누르세요. 컴퓨터가 기능을 안 죽여놨는데 그 시험 때는 환경 설정에서 죽여둘 거예요. 입력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또 다음 페이지에 8월 27일 문제 볼게요. 자, 당사는 취득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 74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또한 차량 취득에 대한 공채 액면가액 40만 원, 공정가치 25만 원을 현금 구입한 즉시 처분하다. 도대체 뭔 소리야? 자,
먼저 얘를 분리해서 제가 하나씩 분개를 다시 쭉 가볼게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우리 취득세 납부한 거는 보면 자동차 취득세 현금으로 74만 원을 납부를 했고, 자동차 취득하면서 들어온 거니까 이 돈은 차량 운반구라고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되니까 이렇게 처리하겠죠. 자, 그리고 취득세를 납부하는 자산을 사면 우리는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유가증권을 취득하게 돼요. 우리 지역개발 채권 산다라고 했죠. 그럼 이 지역개발 채권을 취득을 하는데 이때 우리는 액면가를 주고 사게 돼요. 그럼 대변에 얘를 현금으로 40만 원을 주고, 그럼 지금 이 문제 내용은 아닌데, 자, 얘를 그냥 샀다라고 하면 얘를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할 건데, 자, 여기서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유가증권은 얘는 공정가액으로 취득 원가를 인식할 거예요. 자, 그럼 자, 우리는 지금 이 유가증권의 공정가액이 25만 원이죠. 그죠? 그럼 차이나는 이 15만 원. 이 15만 원이 손해본 돈이에요. 왜냐면 공정가액이 25만 원짜리인데 40만 원 주고 사야 된 거야. 그래서 액면가와 공정가액의 차액, 이걸 저는 손해본 돈이라고 하는데 이 돈은 취득 원가에 포함하는 거예요. 이 차 안 샀으면 저거 안 했을 거거든. 건물 사도 일이 일어나고 배 사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차를 사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손해본 15만 원은 자동차 취득 원가에 포함할 거예요. 그러면 차량 운반구라고 처리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지역개발 채권을 매각을 하면 단기 매매 증권 지워줄 거니까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25만 원이 나갈 거고, 공정가액이 저금액이라는 건 얘 팔면 이 돈 받을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공정가액이 저금액이라는 건. 자, 그럼 지금 제가 분개를 3개를 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이 3개의 분개가 한 번에 합쳐진 거예요. 그럼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 보세요. 지금 이 분개하고 이 분개가 합쳐진다는 건 지금 이 분개 단기 매매 증권이 차변 대변 사라지고, 왜냐면 즉시 팔았다 했으니까 샀다 판 걸로 지금 제가 2개를 쓴 건데 즉시 팔았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은 없겠죠. 그리고 현금 40만 원 나갔는데 20만 원, 5만 원 받았으니까 얘도 금액이 이제 40만 원이 아니고 얘는 15만 원으로 바뀌겠죠. 얘가 서로 상계를 해버리면 이 금액이 이제 15만 원으로 바뀔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액면가액과 공정가액 차이, 즉시 판다 그러면 손해본 돈만 15만 원만 납부하고 차량 운반구라고 취득원가에 포함할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차 사러 가면 만약에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 영수증은 40만 원짜리 영수증 주면서 15만 원 주세요 그럴 거예요. 왜냐면 다 즉시 팔거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면 되겠죠. 차량 운반구 이거하고 취득세하고 그리고 얘 때문에 손해본 돈 15만 원만 합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분기에는 대변에 현금으로 둘이 합치면 89만 원이 나가게 되고 차변에 차량 운반구가 89만 원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유가증권의 지금 회계 처리예요. 이걸 기억하셔도 되고 얘를 기억하셔도 되고, 왜냐면 무조건 우리는 액면가를 지역개발채권 국가에다 빌려줘야 되는데 바로 팔면 이 돈밖에 못 받는 거예요. 공정가액을. 자, 지금 이게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럼 즉시 처분했다 매각했다라고 하면 얘 둘이 차이 나는 금액만큼 그냥 취등원가에 포함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 돈 주고 이 돈 받고 팔 수 있는 거니까. 자, 다음 8월 30일 날 당사는 창고 건물에 대해 신축을 결정하고 철거 용역을 부셔버림에 의뢰하였으며 철거 비용은 9월 10일에 지급하기로 하고 아래의 영수증을 받다. 창고 건물 취득 원가는 700만 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560만 원. 단기 감가상각비와 부가가치세는 무시한다. 신규 거래처 1001번으로 등록. 자, 이번에 거래처 등록까지 시켰네요. 자, 그럼 이번 거 가지고 보면 지금 우리가 철거한 이 건물은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다는 건 사용 중이던 건물이죠. 그럼 이 건물의 우리 장부 금액은 얼마였죠? 장부 금액 700에 샀는데 560 달았다고 적혀있는 140만원짜리 건물이었죠. 이해가시나요? 그럼 지금 140만원짜리 건물을 철거하고 없앴으니까 140만원의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나올 건데, 그런데 철거비가 60만원이 더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철거비만큼 우리는 또 없애면서 더 손해봤죠. 그럼 140만원 손해본 줄 알았는데 철거비까지 해서 200만원 손해봤다고 나와야 정확한 분계예요. 자, 그럼 이제 이 분계를 해보면, 자, 우리는 유형자산을 장부에 지우려면 첫 번째 대변에 유형자산 계정 과목을 쓰고, 다음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를 쓰고, 다음 차면에 감가상각 누계액 유형자산 다음 번호로 쓰고,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 금액을 쓰고, 이게 기본 틀이 우리가 없애는 거에 대한 처분의 틀이고, 다음 우리는 지금 판 게 아니고 철거하는데 철거비가 들어갔어요. 근데 돈을 9월 10일 날 다음 달에 주기로 했네.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니까 미지급 금이다. 그리고 부셔버림 금액은 60만 원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차이나는 이 200만 원이 유형 자산 처분 손실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자, 거래처 등록은 잠시 후에 저와 같이 하면서 알려드릴게요. 거래처 등록하는 거는 그냥 밖에 거래처 등록 가서 써도 되고 전표 입력 중에도 입력할 수가 있어요. 등록할 수가 있어서 그건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이거 등록하라는 거죠. 1001번에 부셔버림 이 회사를. 자, 다음 8월 31일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의 중간연합세액 840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 납부하다. 법인세의 중간연합세액은 자산계정으로 처리할 것. 자, 그럼 보통예금에서 840만원이 나갔고, 자, 법인세 이야기하면서 자산 처리하라는 건 선납세금. 얘는 840만원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엔 컴퓨터를 저하고 같이 템포 맞춰서 써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거는 간단한 거니까 8월 27일 날 그냥 차변에 차량 운반구 얼마였죠? 89만 원. 얘도 필요 없으니까 취소하고 대변에 현금으로 89만 원 줬다. 자, 이렇게 쓰고 자, 하셨죠? 자, 그럼 이제 우리 8월 30일 거 보면 자, 8월 30일 날 자, 첫 번째 지금 이 순서대로 입력하는 습관 들이세요. 나중에 매매추전표 가면 제가 왜 습관 이렇게 들이라는지 금방 이해 가실 거예요. 대변에 먼저 얘 건물이죠. 건물이다. 그리고 건물의 취득원가 7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건물 다음 번호 560만 원. 자, 이렇게 무조건 쓰란 이야기예요. 자, 근데 지금 판 거 아니고 없애버리는 건데 철거비가 들었죠. 대변에 자, 미지급금. 자, 여기까지 쓰시고 자, 여기까지 했나요? 하셨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 거래처 등록 가서 거래처 등록해도 되는데 여기에서 거래처 등록하는 게 스마트에는 기능 하나밖에 없고 얘는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스마트에랑 똑같은 방법이 여기 코드 번호 쓰는 이 칸에서 플러스 키를 누르는 거예요. 더하기. 플러스 키를 누르거나 공 5개를 직접 쳐도 되고 플러스 키를 누르면 공이 5개가 붙죠. 아니면 직접 공 5개를 치셔도 돼요. 똑같은 기능이에요. 그럼 여기에 자, 오탄 내지 마시고 자, 주식회사 부셔버림이라고 치고 버림 말고 버림. 자, 그리고 엔터를 치면 창이 뜨죠. 창 뜨셨죠? 자, 여기서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코드 번호 실수하면 얘 여기에서 또 거래처 지우고 거래처 등록 가서 지우고 휴지통 비우고 다시 만들어야 돼서 시험 때 코드 번호 틀리면 엄청 당황하거나 피곤하거나 문제 벌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코드 번호는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럼 코드 번호 1001번 1001번이라고 치시고 그리고 코드 번호만 쓰면 이걸 쓰면 되는데 거래처 정보가 있죠. 영수증에 거래처 정보 있잖아. 부셔버린 거. 그러면 여기에 수정 버튼 누르는 거예요. 여기 1001번이라고 해놓고 수정. 수정. 그럼 이제 여기 아래쪽으로 들어왔죠. 아래 하단에. 그럼 여기에서 사업자 등록번호 그리고 대표자는 임철거. 업대 종목은 없고 요량진로 26기 57-6 이렇게 쓰면 아래 거래처가 입력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 거래처 등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거래처 등록에서 F2번 누르면 아래에 신규 등록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신규 등록 눌러가지고 여기에 코드 번호 만드는 거 있는데 여기는 주소 쓰는 게 없죠. 그래서 써놓고 나서 아래쪽에 가서 또 주소 써주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편리한 거 쓰는데 내가 성격이 급해서 아니면 엔터가 바바박 수전증이 있어서 엔터를 바바박 쳐가지고 쳐버리면 코드 번호가 날리는 상황이 자주 일어나시는 분들은 방금 이 방법 쓰는 게 좋아요. 근데 여기 눌러서 F2번 눌러서 신규 등록하는 게, 근데 스마트에서는 이 기능이 없어요. 스마트에는 무조건 플러스 키 누르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제가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내가 만약에 실수를 했어. 코드 번호는 못 바꿔요. 우리 거래처 등록할 때 제가 코드 번호 주의하라 그랬었죠. 내가 코드 번호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일단 얘 사용 중인 건 안 지워지니까 얘 지워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스페이스바 엔터 치면은 얘가 지워졌죠. 글자 있는 건 상관없어요. 코드 번호 지우고, 그리고 거래처 등록에 가서 부셔버림 만든 실수한 얘 있죠. 얘를 클릭해서 지우고, 얘를 지우고, 그리고 위에 보면 삭제된 데이터라고 있죠. 왜냐면 데이터가 있어서 사업자 등록번호 같으면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이 부셔버림을 휴지통 비우기에서 없애주고, 그리고 다시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까지 왔으면 여기서 만들어 가는 게 마음이 편하겠죠.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러면 1001번 취사 부셔버림이다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자, 그럼 얘 이제 여기에 거래처 넣었으면 여기에 돈 주는 게 60만 원을 줘야 된다라고 써야 되겠죠. 그럼 우리 컴퓨터는 제가 200만 원 손해다라고 먼저 이야기했는데 항상 차변에서 대변 빼기 때문에 마이너스 뜨면 손해 본 거예요. 왜냐하면 차변이 작다는 거니까 차변이 비용 자리라서 여기 위에는 차변에서 대변 뺀 값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다 200만 원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얘는 없애고 철급이 들어간 건데 만약에 팔았다면 똑같은데 차변에 돈 받은 게 들어온 거밖에 없어요. 팔았다면.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 법인세 31일 날 대변에 보통 예금으로 840만 원, 차변에 선납세금 840만 원. 8월 말까지 이걸 내야 되니까 그렇게 얘도 가상으로 만들어 뒀네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이제 기본 예제는 끝이 났고, 자, 우리 제가 드린 프린터 내용에서 이제 매매추진표는 부가가치세를 하고 할 거예요. 자, 500페이지가 있어요. PDF 파일은 35페이지로 가보시고, 예제라고 해서 제가 줄여놓은 거는 35페이지, 전체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은 500페이지. PDF 파일 가면 지금 이 그림 있죠? 자, 이건 이번 주말 숙제예요. 지금 할 거 아니고. 자, 이번 주말에 자, 우리 회사 등록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회사 등록했던 거. 왜냐면 딱 이번 주에 한 번만 해보고 이제 우리 시험 전까지 영원히 안 만질 거예요. 기출 문제 풀면서 만질 때까지. 그래서 이걸 보고 회사 등록하시고, 그리고 거래처 등록도 한번 오랜만에 다시 해보시고, 여기 개인들도 있고 금융기관 신용국 본인이 천천히, 전에는 제 하는 거 따라한다고 급하게 하셨잖아요. 천천히 하면 지금은 아마 사용해보고 얘를 바라보면 느낌이 달라질 거예요. 그렇게 한 번만 해보시면 안 잊어요. 그리고 계정과목 및 적용 등록 가서 537번에서 계정과목의 성격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차감 계정 만드는 것도 한번 해보고 계정과목 및 적용 등록 가서
그리고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에서 이 계정 과목 번호들을 이름을 이걸로 바꾸는 거예요. 시험 때는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데 그 작업을 이제 기본적으로 시켜보는 거고, 적요들도 바꿔보고, 그리고 자 우리 정기분 재무상태표 맞췄던 거 기억나시죠? 이젠 입력해 보시면, 주말에 꼭 한번 해보세요. 생각보다 오래 안 걸려요. 금방 될 거니까. 그럼 이제 입력해 보시면 얘네들이 무슨 말인지 느낌이 바로 오실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썼던 계정 과목, 차변에 이걸 쓰는구나, 대변에 이걸 쓰는구나, 이건 미처분 이익요금으로 쓰시고, 그리고 원가 명세서도 작성해 보시고, 정기분 손익계산서, 이익요금 처분 계산서에 처분 내용도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있는 대로 한번 써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처별 초기월도 한번 해보시면, 이거 우리 다 했던 거예요. 그러면 방금 했던 그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주말에 한번 해보세요. 근데 해보신 분하고 안 해보신 분하고 나중에 분명히 차이는 나요. 그래서 주말에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1020. 근데 방금 우리 그 보면 회사가 1010이었죠? 500페이지가 1010 가보면, 회사 1010 가면 회사는 있는데 회사 등록 가면 아무것도 입력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여기다 한번 해보시고, 우리는 1020 이런 전자로, 여기 회사 버튼 누르셔서 1020 이런 전자로 가서 이거 오늘 다 못하고 조금 남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우리 그냥 시간 하면 애매할 거니까 지금 그냥 쉬었다가 정각에 얘 같이 입력할게요. 여기까지만. 지금 우리 페이지가 519페이지, PDF 파일은 45페이지예요. 여기로 맞춰 놓으시고, 컴퓨터 회사도 1020번으로 회사 코드 변경을 해두세요. 자, 쉬었다 합시다.